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트럼프 대중 동상이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면은 중국을 옥죄는 걸로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위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면 다른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전략예측실 사이버 안전검토위원회를 폐지한다거나 혹은 칩스법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말과 반대의 행동을 좀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F-47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향후 10년간 수십억 달러를 이제 투입하겠다고 이제 말로는 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패권 유지보다는 내치 우선 전략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무력화, 딥스테이크 제거를 하는 프레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반중 수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시스템주의 간의 어떤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중국을 공격하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지층을 집결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치를 좀 가능한, 그러니까 반국가를 권력을 내치를 단단히 하는 거지 권력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전체 국가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은 그만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정보기관이나 이제 지식 엘리트나 전문가 집단을 딥스테이트로 규정하고 전면 충돌하는 것 같고요. 국가 전략 기획이나 이제 정부 산하에 있는 전략 예측실 그리고 이제 CSR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이버 안전 검토위원회 그리고 이제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든가 이제 뭐 VOA 미국의 소리 이런 곳들에 있는 어떤 전략적 서사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매체들이나 이런 전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삭감해서 결과적으로 국가 전략 대 인프라들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스법이라서 이제 미국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대중 전략을 한 이런 것들을 다 약화시켜서 미국과의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응 전략이 되게 약해져서 사실은 반중이 아니라 반국가 시스템 자체가 철학이 이제 약해지는 이런 역할이 돼서 향후에 중국과의 대응에서 아주 약해져서 사실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정치적 상징 이미지가 되게 강해졌는데 중국과의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실 정치 방식의 실질적 효과적으로는 즉각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단단해지는 건 강해졌겠지만 이제 어떤 적자폭은 많이 약해졌겠지만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중국과의 대응에서는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뒷걸음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구적인 민족주의와 초국가 전략에서 충돌해서 제가 볼 때는 구구적인 어떤 민족주의는 강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략에서는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과는 반대의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 그 소프트 파워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패권을 약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자충수를 좀 계속해서 두게 될지 아니면 세계 시장의 맹주를 중국에게 넘겨줄지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미국식 패권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패권 유지가 시스템 유지란 공식이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는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믿지 않는 것 같고 트럼프는 패권 형식보다는 권위 상징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패권은 정보기관, 동맹 유지, 공공 방식, 산업 전략, 규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전 세계 나라에 베풀지 않으면 안 되고 USAID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그 조직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공공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의 트럼프는 그거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복잡한 시스템을 쓸데없는 관료주의다라고 하고 힘은 보이는 방식으로 즉 압박, 관세 이런 걸 다 관세 이런 것들을 트윗 이런 것들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베풀지 않고 계속 뺏어오는 방식이면 전 세계 나라들은 적대감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는 정보력, 산업력, 외교 같은 지속 관여간 권력 기반들을 무너뜨리고 겉으로는 강한 미국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 나라들이 적대감을 하고 그러면 이러면 강한 미국을 이미지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패권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패권의 본질은 위신력과 권력이라고 유지하고 지속적인 시스템보다는 순간적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 강한 미국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패권 유지가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트럼프의 자충 쓰고 중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가 아니라 거래하는 제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재 공급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거부하는 대신에 쓸모 있는 나라와 협력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패권의 해체라기보다는 패권의 내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상황은 중국이 맹주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자충수만으로 이제 중국이 맹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제 기술, 금융, 군사, 신뢰 이런 같은 제한이 많지만 국제적인 자산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국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을 목표로 해서 사실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텐데요. 다만 이제 정작 중국이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조직들은 지금 줄줄이 없애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코멘트 함께 주셨습니다.